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주제가 뭐냐면 모평균 추정이야. 모평균 추정. 모평균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이 뭐 몇십만 명 되는데, 그죠? 그 중에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키의 평균을 추정하고자 한다. 키의 평균을 측정하려면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는 걸 전두조사라고 하는데, 다 조사하려면 도저히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내서 조사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원래 있던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고, 모집단. 이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내서 조사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야. 표본.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내서 그걸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조사를 한다 그런 얘기야. 이런 걸 통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한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뽑아낼 때는 이걸 전국적으로 다 골고루 섞어가지고 골고루 뽑아내야 통계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뭐 원주애들만 뽑아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뽑아낼 때는 표본을 선정할 때는 제대로 딱 설정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골고루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먼저 들어볼 거야. 모집단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지금 모집단이 만약에 1, 2, 3이 골고루 한 개씩 있었다고 하자. 모집단이 3개밖에 없어. 이런 경우는 뭐 모집단 열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근데 내가 이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모집단이 1, 2, 3이 골고루 한 개씩 있었다고 하자고. 근데 실제로 모른다고 치자고,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모집단의 평균은 지금 얼마야? 2지. 모집단의 평균은 2야. 그걸 모평균이라고 불러. 앞으로 모평균. 모평균은 2인데 이걸 모른다고 치자 말이야. 모른다. 그러면 모평균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2개를 뽑아내서 조사할 거야. 2개. 그러면 여기서 2개를 뽑아내서 조사할 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표본의 크기. 2개를 뽑아내서 조사해보자. 그러면 자, 실제로 이제 여기서 모집단이 만약에 뭐 몇십만 개 된다든지 거기에서 일부를 뽑아냈을 때는 복원 추출을 하든 비복원 추출을 하든 차이가 없겠지. 근데 지금은 3개 중에 2개를 꺼내니까 어떻게 돼?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은 차이가 크겠지.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당연히 비복원 추출하는 거야. 전국적으로 몇 명 뽑아낼 때 뽑은 사람은 또 뽑힐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복원 추출인데 지금은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복원 추출이라고 이해를 하자고. 복원 추출. 복원 추출로 2개를 뽑아냈어. 그럼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2야. 용어 자체를 조심해야 돼. 용어를. 항상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조심해야 되고 표본을 2개를 뽑아냈을 때 그게 만약에 한 번은 1이 나오고 한 번은 2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요 각각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얼마일까? 표본 평균은 1.5겠지. 이제 2개를 더해서 1을 나눈 게 표본들의 평균인 거야. 표본들의 평균. 용어 자체가. 그러면 자, 모집단을 원래는 모른다고 치고 이 중에서 2개를 뽑아내서 조사를 했더니 2개를 뽑아냈더니 한 번은 1 나오고 한 번은 2가 나왔다. 그럼 이 상태라면 표본 평균은 1.5라고 말하겠지. 그죠? 근데 그거를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X바라고 얘기하는 거야. X바.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표본 평균은 1.5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지금 앞에 이제 기본 개념을 배우지만 그럼 이 표본 평균은 1.5인데 이걸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1.5라고 말할 수 없지. 근데 이게 통계 자료가 제대로 조사가 된 거라면 만약에 모집단이 충분히 큰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냈다든지 그런 만약에 그런 2개 뽑아내서는 표본 역할을 못하는 거야 원래가. 근데 제대로 만약에 뽑아냈다고 치면 이거를 통해서 모평균이 얼마라는 걸 추정하자 그런 얘기야. 그게 바로 모평균 추정인 거야. 그러면 일단 2개를 뽑아내서 조사했을 때 1.5가 나왔어.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한 개를 보여준 거고 그러면 여기서 X바를 표본 평균 X바 자체를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해서 X바의 분포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원래는 모집단을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고 내가 이제 그 공식을 유도해가는 과정이야. 모집단은 1, 2, 3, 3개인데 그 중에 2개를 뽑아내서 평균 낸 거를 X바라고 하고 그러면 X바 자체를 확률 변수로 취급을 해서 이거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야. 확률 분포를. 그럼 실제로 X바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2개 뽑아냈을 때 복원 추출로 2개 뽑아냈어. 둘 다 1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럼 평균이 뭐가 돼? 1 되겠지, 그지? 확률 변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두 개를 평균 내니까 X바를 확률 변수로 본 거예요. 이쪽은 PX로 이렇게 쓸 거고 1도 될 수 있고 1.5도 나올 수 있고 2도 나올 수 있고 2.5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일반적인 표를 만들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확률 변수 X바가 1일 확률 두 번 다 1 나왔겠지. 한 번 처음에 1 나올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럼 두 번 다 1 나올 확률이 얼마야? 9분의 1이겠지 9분의 1. 그치? 1.5가 나오려면 한 번은 1, 한 번은 2가 나왔지. 그러면 9분의 1, 9분의 1 또 바꿔서 곱해도 되지. 1, 2가 나와도 되고 2, 1이 나와도 되지. 그럼 얼마야? 9분의 2. 그러면 이제 쉬운 걸 먼저 계산해보자. 3이 나오려면 둘 다 3 나와야 되지. 그럼 9분의 1. 2.5가 되려면 2 한 번, 3 한 번 나와야 되지. 그럼 9분의 2야. 그럼 그 나머지는 뭐 당연히 9분의 3이겠지. 다 더했을 때 1이니까 확률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X바의 분포를 조사해보면 이게 뭐의 분포라고? 표본 평균의 분포지. 그죠? 내가 용어 자체가 헷갈리는 거야 이게. X바를 표본 평균 자체를 확률 변수로 취급해서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지금 결과를 딱 보니까 지금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보고 조사했다는 얘기는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한 거야. 1만 2번 나올 수도 있고 1, 2가 나올 수도 있고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표가 나오니까 결국은 평균이 뭐나 이게 딱 보니까 확률이 좌우대칭이지. 모평균도 2였는데 이것도 평균이 2지. 평균이 2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야. 모든 경우를 다 조사했잖아 지금. 근데 실제로는 이게 참 헷갈리는 거야. 실제로는 한 번만 조사하겠지. 한 번만.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할 것 같으면 뚜껑을 열어보는 게 훨씬 빠른 거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원래는 한 번만 조사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 실전에서는 이 중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밖에 몰라. 1.5 이거밖에 모르지 확률이 얼마고 전혀 모르는 거야 원래는. 근데 내가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만약에 모든 경우를 조사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모평균은 인데 이것들의 평균도 2지. 지금 내가 식으로 써보면 이 X바 X바의 평균이 2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즉 모평균과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야. 이걸 우리말로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겠지. 그게 처음에 그게 헷갈리는 거야. 이 자체는 X바는 표본 평균이고 이건 X바의 평균이지 다시. 그래서 용어 자체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또는 표본 평균의 기대값. 이런 식으로 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여기서부터 용어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자체가 평균인데 무슨 또 평균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표본 평균 자체가 확률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본 평균의 평균.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받아들이고 쓰는 거지. 알려져 있다. 내가 이해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갖다 평균 내고 하는 건 뚜껑 열어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지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그렇게 이론을 도입해가는 과정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자, 이거는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야.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 말도 안 되지. 그냥 표본 평균을 했을 때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 거지. 근데 모든 경우를 조사해서 평균 냈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런 얘기지. 실제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지. 그지? 모든 경우를 조사했어. 그 다음에 또 뭐도 알려져 있느냐면 시그마 X바.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용어를 얘기해봐. 우리말로 얘기를 해봐. 이게 뭔 뜻이야? 그렇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사실 이런 용어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표본 표준 편차라는 용어가 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내가 그동안에 저기 시간에 쫓기고 해서 자세히 여기 얘기를 못 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내일은 내가 최대한 자중을 해서 한 방에 딱 끝내 그냥 문제풀이까지 거의요. 오늘 집에 가서 자율적으로 풀어오면 훨씬 더 좋고
여기 뒤에 문제 같은 것도. 자,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건 뭔 뜻일까? 내가 여기서 표본을 2개를 뽑아냈어. 2개를 뽑아냈더니 1과 2가 나왔지. 그럼 이것들의 표준 편차, 그걸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야. 이걸 x1, x2라고 봤을 때 이거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하고, 여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용어의 정의 같은 거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의미를. 이거 2개를 갖다가 평균 내면 평균은 1.5지. 이거의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 1, 2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구하면 1.5가 됐잖아. 그지?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지 여기서. 별량면에서 평균 제곱하고 계산하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표본 표준 편차라는 얘기는 표본을 만약에 2개를 뽑아냈다 또는 뭐 10개를 뽑아냈다 그러면 이 각각을 확률 변수로 보고 평균을 낸 거, 표준 편차 구한 거, 그게 표본 표준 편차야. 근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걸 갖다 구한 게 아니고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보고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서 이것들의 표준 편차를 구한 거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거야. 이거의 표준 편차가 아니고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해서. 그러면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이거는 뭐라는 것이 알려져 있느냐면, 자, 지금 실제로 이걸 갖다 샘플로 계산해봐도 알 수 있어. 근데 이거만 계산하려고 해도 복잡해져 벌써. 그래서 알려져 있다 받아들이고 쓰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쓰면 돼. 그래서 시그마가 뭐라고 쓰겠어? 모표준 편차. 모집단의 평균은 지금 2였지? 모집단의 표준 편차 계산해보면 알 수 있잖아, 이거. 그지? 근데 그거를 시그마라고 하자고. 이거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해서 간단하게 줄여서 모표준 편차 그러는 거예요. 이건 모평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 줄여서 모평균. 모평균 자체가 교과서적인 용어지. 이건 모표준 편차예요. 근데 이거를 다 조사해서 계산해 보니까 결과가 된다 그냥 알려져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계산해 보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이, 지금은 n이 얼마야? 2개 뽑아냈으니까 2겠지.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결과랑 항상 같다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n, 표본의 크기에다 루트 씌운 거, 이거로 나눈 거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받아들이고 쓰는 거야. 알려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게 참 많이 쓰이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추정을 할 때 실제로 지금 이 통계조사를 하는 목적은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모평균도 몰라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 길이 없잖아. 실제로는 알 수가 없잖아. 이거 그지? 모평균도 모르는데 문제 주는 사람이 모표준 편차 주어지지 않는 한 이건 알 길이 없어. 이거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이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표본 표준 편차 요거 2개를 각각을 확률 변수로 봤을 때 구해지는 표본 표준 편차, 이거를 대신 쓰기를 한다 그런 얘기야. 대신 사용한다. 자, 사실은 이걸 대신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한데 니네가 여기서 이제 엄청 헷갈려 이게. 근데 대신 써도 사실은 거의 오차가 없어 원래는. 자, 왜 그러냐면 오차가 있는 건 당연히 있는데 크지가 않다고.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통계대회 들을 때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 확률 변수 x가 1, 2, 3이 한 개씩이야. 예를 들어 확률 변수 y가 뭐 1이 2개, 1이 3개, 2가 3개, 3이 3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x랑 y는 분산이 어떻게 됐어? 구해보니까 같았지? 완벽하게 같지 이제? 이거랑 이거는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같은 자리예요. 분산도 같고 표준 편차도 같고 평균도 같고 다 같은 거야 수학적으로. 왜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표를 그려보면 알 수 있지. 확률 이대로 그냥 개수가 다른데 착각할 수가 있어. 보통 이거 내보면 애들이 이게 표준 편차가 크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왜 상관이 없느냐면 확률 변수를 1, 2, 3이라고 잡아봐 이렇게. 어차피 확률이 어떻게 돼? 다 3분의 1이지 3분의 1.
3개 중에 1개, 9개 중에 3개 똑같잖아.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똑같이 나오지.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똑같으니까 평균이나 분단이 다 같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같은 자리다. 그러면 모집단을 Y에 대응시키고 표본을 X에 대응시키면 모집단에서 3개를 뽑아냈을 때 이게 뭐 아주 운 나쁘게 3만 다 나올 수도 있지. 최악의 경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통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통계학이라는 게 근사치잖아. 근사치. 근사치 학문이야. 통계는. 그러니까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모집단에 비유하면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골고루 뽑았다고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럼 실제로 만약에 골고루 뽑혔다면 표준 편차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 이거를 모 표준 편차 대신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대신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서도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쓰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봐. 당연한 거지. 그죠? 이 중에서 골고루 뽑았다고 전제했을 때는 모 표준 편차 대신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원래 공식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결과이다. 근데 실전에서는 모 표준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쓴다. 그 얘기하는 거지. 이제 요 각각을 확률 변수로 보고 구해진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실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야. 표본 표준 편차를 이게 성립하나 봐봐. 표본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누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된다. 근사치로 그렇게 되겠지. 실제는 거의 그렇게 쓰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응?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걸 대신 써서 이렇게 하면 돼. 개념에서 2번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험 나온 적이 없고 현재 니네 교과서에만 처음으로 최초로 포함이 됐었고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전엔 나온 적이 없고. 근데 이제 뭐가 특별하게 있느냐면 우리가 표본 평균, 표본 뽑아냈을 때 만약에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아냈어. n개를 뽑아낼 때는 그게 x1, x2, x3 이렇게 해서 xn까지 총 n개가 나왔어 이제. 근데 그것들의 평균은 뭐겠어?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이라고 볼 수 있지.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 그런데 원래 우리가 분산을 정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 분산을 정해야 할 때는 분산은 원래 분산 공식이 뭐였어? Vx. 앞에서 확률 분포 계산할 때 공식이 뭐였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도수 분포, 확률 분포에서 원래 뭐였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PI였지, PI. 근데 PI를 유도할 때 그게 뭐였어? N분의 FI였지. 무슨 얘기냐면 도수 분포에서 확률 분포를 얻었었잖아. 도수 분포에서. 통계 처음에 배울 때. 도수 분포는 뭐 중학교 때 예를 들어 배웠던 거, 뭐 턱걸이의 수가 5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5개 한 사람 수를 도수라고 하지. 5개, 6개, 7개, 8개, 9개. 원래 확률 분포 처음 유도할 때 어떻게 했어? 원래가 이거랑 이거로 구성되어 있는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하고 확률 분포표라는 건 뭐를 뜻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10명이고 5명, 5명 뭐 예를 들어 몇 명이라고 또 5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으면 총 몇 명? 30명이지. 그죠? 걔가 30명인데 원래 도수 분포표라는 거는 이거랑 이거로 구성된 게 도수 분포표였지. 근데 확률 분포표는 뭐였어? 이 중에서 이모의 한 명을 뽑았을 때 턱걸이를 5개 한 사람의 확률 30명 중에 5명이지. 뭐 그냥 30분으로 쓰자. 약분하지 말고. 이것도 30분의 5지 이거. 이건 30분의 1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30분의 5, 30분의 5. 여러분들이 도수 분포랑 확률 분포가 원래가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평균 낼 때는 어떻게 했어? 위에서 평균 낼 때는 총 턱걸이에서는 5 곱하기 5 플러스 6 곱하기 5 이렇게 쭉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인원수로 나눠야 되겠지. 그게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 구하는 방식이지. 중학교 때 배운 거지. 근데 확률 분포에서는 여기서 이거분의 이거를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 여기 공식이 PI가 들어가지, PI. 여기 PI가 들어가는 이것이 뭐라고?
전체 개수분의 FI라고. 이게 PI였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전체 개수로 나눈 거야. 즉, 다시 말해,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n분의 1 시그마. 도수분포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FI. 이런 꼴이라고요. 이런 꼴이라고. 이런 형태야. 그래서 이게 바로 전체 제곱의 총합을 계산해서 이거를 전체 개수로 나눈 것이 원래 분산이지, 그죠? 원래는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야, 수학적으로. 그런데 뭐가 특별하나 딱 봐봐. 별량 마이너스 평균 제곱한 거는 똑같은데 여기는 도수가 각각 1이라고 본 거니까. 각각이 한 명이니까. 1이라고 본 거니까. 이거는 똑같은데 여기를 상식적으로는 n으로 나눠야 되잖아, n으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제곱해서 다 더하고 나서 총 개수가 n개였잖아, n개. 근데 이때는 특별하게 n-1로 나눈다고 정의되어 있는 거야. 요거는 저기 전체 교과서가 한 8개, 9개 되는데 그 중에 한두 군데만 딱 설명이 돼 있어. 두산동화 그런데. 니네 두산동화인가? 근데 한두 군데만 딱 설명이 돼 있는데 몰라도 돼,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처음 포함됐고 이것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식으로 영문제식으로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몰라도 돼, 이거.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냥 요거는 나온 적도 없고 낼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상식적으로는 n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n으로 나눴을 때보다는 n-1로 나눠야지 오차를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그냥 받아들이고 기억을 해도 되고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나온 적도 없고 내려가는 소리 없어. 자, 그냥 그 정도로 이제 그건 생각을 해보고 원래는 n으로 나눠야 되지만 n-1로 나누었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걸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는 거. 알겠지? 신경 쓰지 말고. 자, 3번 개념을 봐봐. 표본 평균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주 중요하겠지? 표본 평균의 성질. 자, 성질 한 개 한 개만 정리를 해보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즉 뭔 얘기냐면 여기서 평균이 m이라는 건 모평균 얘기하는 거지?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m이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냈다. 이걸 뽑아내게 되면 그러면 x/y 분포, x/y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고 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사실 표본 분산이라는 건 별로 안 써. 표본까지 들어갔을 땐 표준 편차를 많이 써,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결과이다. 그치, 그치? 이렇게 정리해두고. 요거는 원래는 모표준 편차이지만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씁니다. 실전에서는 이거를 대신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고. 그냥 사실은 알려져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쓰는 거예요. 통계는 받아들이고 쓰는 내용들이 아주 많아, 원래가. 그래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쓰는 거예요. 또 보건 추출인 경우는 완벽하게 이렇게 되고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더라도 모집단이 만약에 몇백만 개 이렇게 충분히 큰데 거기에서 일부를 뽑아냈을 때는 근사적으로 이렇게 일치한다는 게 알려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비보건 추출하나 보건 추출하나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야. 거의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봐봐. x/y 분포. 우리말로 얘기해봐. 표본 평균의 분포지.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보다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돼 있다. 자,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얘기냐면 아까 내가 예로 보여줬지.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하면 계속 쓰일까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 모집단이 1, 2, 3의 한계였어. 여기서 크기가 n인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하면 아까 구할 때 어떻게 했어? x바. 오늘 계속 쓸 거야 이거를. 2, 2.5, 3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px바가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런 표가 얻어졌지. 그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모집단은 1, 2, 3이 골고루 한 개씩이지. 모집단의 분포는 한마디로 이런 평행형처럼 이렇게 돼 있어. 1, 2, 3이 골고루 한 개씩이야. 근데 표본 평균의 분포를 딱 보니까
벌써 확률을 딱 봐봐. 가운데 확률이 약간 커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이해되지, 그지? 지금 내가 이렇게 작은 걸 갖다 예로 들었는데도 그런 거야. 그러면 야, 표본 조사를 할 때 2개 조사할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응? 전국 고등학생 키 조사를 하는데 2명 뽑아가지고 조사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n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클수록 이게 가운데로 더 밀집되는 거야, 이게. 응? 자, 내 얘기 다시 들어봐. n이 크면 클수록 표본을 많이 뽑아낼수록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응? 표본을 크게 뽑아낼수록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거지. 왜 그렇게 써봐봐. n이 크면 클수록 이게 작아지지. n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많이 뽑아낼수록 오차를 줄일 수도 있고 모집단의 평균에 더 밀집되게 돼 있지. 더 밀집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응? 그래서 이 설명이 X바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보다 평균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한 개 뽑아져가지고 평균 추정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한 개 뽑아내 완벽하게 갔겠지만. 응? 한 개 뽑아내서 표본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 4, 5번 같은 것도 다 받아들이고 쓰는 거야, 원래.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이제 이거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포를 따르며, 위에서는 그냥 분포를 얘기한 거고, 자, 예를 들어 이게 정균포야? 이건 정균포가 아니지. 그냥 일반적인 모집단인 거지. 근데 모집단이 특별하게 정균포를 이루면, 근데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건 정균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정균포야. 그러면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균포를 따른다면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내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느냐면 모평균하고 똑같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지? 근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결과이다. 이겠지, 그죠? 여기 항상 제곱을 나타내. 그래야 실수를 안 해. 그냥 분산 쓰지 말고 똑같은 얘기지만 n분의 시그마 제곱 쓰지 말고 이렇게 써가 제곱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실수를 하고 이게 x바의 분포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평균을 추정하기엔 예비 단계들이야, 이런 게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받아들이고 쓰는 거고, 이런 것들도. 여기 보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이런 확률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모집단이. 여기서 크기가 5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면 간단한 거지, 이거. 뭐를 계산하면 되겠어?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게 낫겠어? 모평균 구하는 게 좋겠어? 모평균을 직접 구해서 공식에 집어넣어서 나누는 게 좋겠지. 그러면 이 x바가 뭐야? 2x. 2x는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이제?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4분의 1에다가 4단 5에다가 3단 8, 4분의 8이니까 2네. 2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vx를 먼저 구하면 vx. 이건 모분산이지, 모분산. 그러면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해주고 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요, 이거는 뭐 내가 공식 쓰느라고 계산한 거지 실제로는 딱 보면 바로 2 나오지? 좌우 대칭이잖아, 확률이, 그죠? 좌우 대칭이니까 당연히 2인 거야. 근데 형식상 내가 쓰는 거야, 지금. 이걸 계산해주면.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걸 분산 계산할 때도 앞에 것까지 복습을 하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돼. 지금은 저거보다 빠른 방법이 뭐겠어? 이건 분산의 변형식인 거 알겠지? 이건 분산의 변형식인데 분산의 정의식이 지금은 더 빠른 거예요. 왜? 별량 중에 한 개가 평균이야, 평균.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빠르겠어? 1-2의 제곱 4분의 1. 이게 더 빠르겠지? 이게 정의식이지, 분산의 정의식.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 그지? 이게 분산의 정의식. 이거는 변형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에서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 x. 시그마 x 모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주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X바는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이 X바가 뭐야? 2. 똑같고. 시그마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인 2분의 루트 2를 뭘로 나눠? 크기로 나눠야지. 루트 5로, 그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이게 답이겠지? 그러면 계산은 나오겠지. 자, 그러면 120,10의 제곱 이런 정균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는데, 자, 그래서 모집단은 120,10의 제곱이다. 여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다. 복원 추출했어, 이제. 그러면 이때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알려져 있다는 걸 이용하는 거지. 평균은 120인데 대신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5분의 10하니까 2의 제곱 돼야 한대. 공식에서. 루트 n분의 10 해주니까, 그지? 루트 25분의 10. 표준 편차가. 이건 모 표준 편차가 10이란 얘기잖아, 그지? 10이란 얘기니까. 시그마가 10인 거지, 10. 이게 전체가 분산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 그러면 나중에 구하라는 게 X바가 확률 변수 X바. 이것이 116에서 125.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116에서 125라고 돼 있네. Z로 변형하면 정규 분포 배웠던 거. 평균은 120인데 116이면 표준 편차가 2니까 마이너스 2 편차겠지. 25면 뭐야? 2.5 편차겠지. 그치? 이렇게 계산해주면 그럼 0부터 2까지가 0.477이 플러스 0부터 2.5까지랑 똑같지? 0.4938. 이거 더하면 답이지, 이거. 확률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가 평균은 60kg, 표준 편차가 6kg이라면 정규 분포. 이렇게 이제 이른다고 한다 그랬는데, 모집단이라고 봐야지, 이거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적재 중량이 549kg인 549 이상이면 경고음을 내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549 이상이면 경고음이야. 근데 9명이 탑승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전교생이 다 탑승한 게 아니고 9명이 탑승했지. 그럼 9명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표본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표본. 무작위로 9명을 뽑아서 엘리베이터를 태운 거라고 봐야지.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9인 표본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표본 평균 X바, 표본 평균 X바라는 것은 평균은 똑같이 60이지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6 하니까 2의 제곱으로 표준 편차가 바뀌게 돼 있지. 표준 편차는 2였던 거지. 그럼 경고음이 울릴 확률은 그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몸무게가 60이고 표준 편차가 2라는 거는 한 명의 몸무게야 아니면 9명의 몸무게야? 한 명의 몸무게지. 근데 엘리베이터는 몇 명이 타? 9명이 타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쓰면 되느냐면 약식으로 이렇게 쓰면 돼. 9X바가 경고음을 울리려면 549 이상일 때 경고음이 울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9명이 탔기 때문에. 어차피 근사치로 계산하는 거지.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어차피 X바라는 것은 61 이상이겠지. 그치? 61 이상. 그러면 이걸 Z로 환산해주면 0.5 편차 이상이지. 2분의 1 편차 이상. 0.5 편차 이상. 1편차가 2니까 0.5 편차 이상. 그렇다면 0.5에다가 빼야 되겠지. 그치? 0.191로 빼야 되겠지. 191. 이게 답이겠지, 이거. 확률. 경고음이 울릴 확률. 이해됐지? 이렇게 해서. 1-7번은 어느 회사는 전체 직원의 20%가 A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임의로 1600명을 뽑았을 때 전체 직원에서 20%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임의로 1600명을 뽑았을 때 A라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비율이 A% 이상일 확률이. 이거는 이제 표본 비율처럼 돼 있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A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비율이 A% 이상일 확률. 그러면 이거는 비율 문제로 따져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따져도 돼. 이거의 확률이 0.977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모양을 딱 보면 어디부터 들어가면 될까? 이거는 지금 가만히 보면 문제 분류가 조금 잘못됐어. 모 비율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 걸 아예 잊어버리고 이항문포에서 정규문포로 넘기는 개념으로도 가능해. 어떻게 표현하면 봐봐.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여기 지금 직원 중에서 임의로 1600명을 임의로 선발했지, 그지? 뭐 회사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 근데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얼마야? 5분의 1이겠죠, 5분의 1. 5분의 1? 그러면 이항문포로 아예 잡아보자, 이항문포로. 사실 너네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모평균 추정 배우는 중이지만 이것저것 문제가 섞여 있을 때 뭘로 볼 것이니 그게 헷갈려, 이게 원래가. 자, 16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어차피 임의 한 명을 뽑았을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봐야지.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충분히 크지, 숫자가. 그럼 정규분포로 넘길 수가 있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X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NP 하니까 얼마야? 1600 곱하기 5분의 1이 얼마야? 320. 320 큼마 이 중에 5분의 4 하니까 얼마가 돼 다시? 64니까 8의 제곱인가?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 아니 8의 제곱이 아니고 빼야지 그거. 5분의 4를 곱했죠. 5분의 4. 5로 나눈 게 64지. 64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그지? 256이니까 1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렇다면 여기 지금 A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A%라는 얘기는 그냥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볼 수 있어? 1600 곱하기 100분의 A라고 볼 수도 있지. 인원수로 따지면. 비율을 인원수로 거꾸로 전환해도 되잖아, 지금. A%라는 얘기를 이렇게 고쳐주면 16A 그렇게 되겠지, 16A. 16A,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확률 변수 X가 A% 이상이라는 얘기는 16A명 이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16A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이상의 확률이 0.977이라고. 제수로 물론 환산할 수가 있는데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굳이 제수로 만들지 않더라도 자, 대략 그림을 봐보자. 이거 이상의 확률이 0.977이라는 얘기는 이 경계점이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되겠어? 왼쪽, 그렇지, 왼쪽. 이 넓이가 0.977이지. 이 넓이는 0.477이겠지, 477이. 그 경계점을 구할 수 있지. 그럼 경계점이 얼마가 되느냐면 0.477가 되려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겠지, 마이너스 2. 알겠지, 그죠? 그래야지 이쪽 대칭되는 2가 0.977일 거니까. 이거 오른쪽의 확률이 0.977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결과가 이걸 제수로 환산했을 때 마이너스 2편차 이상이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2편차 이상. 마이너스 2 이상이 돼야만 0.577가 된다고. 그러면 자 머릿속으로 그냥 암산해보자. 즉 16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편차 경계점이 돼야지. 마이너스 2편차, 그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편차는 얼마인데? 320에서 얼마 빼야 돼? 30이 빼야지. 그럼 얼마? 288인가? 288. 16A가 288 경계선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A는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16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얼마야? 18인가? 18. 이렇게 되죠? A는 18. 자, 1-8번.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지, 개념적으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분포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다.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내서 복원 추출해서 그 표본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럼 X바의 분포는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이.
이런 정균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참고지 고르기. 첫 번째는 x바의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다. 틀렸지? 왜 틀렸어?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틀렸고. 모집단이 정균포를 따르면 n의 크기에 관계없이 x바의 분포도 정균포를 따른다. 이거는 맞는데 알려져 있다 그렇게 쓰는 거지 원래는. 알려져 있다. 모집단이 정균포면 n이 1이면 어떻게 돼? 모집단하고 완벽하게 같은 정균포일 거고 n이 1이면 n이 1이 아니면 그거는 이제 거기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야, 이거 지금 모집단하고 이거를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모집단의 분포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죠. 이게 x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어떻게 돼 있을까? 평균은 똑같지? 근데 가운데로 더 집중되어 있는 이런 식의 모양이겠지? 이렇게 돼 있을 거다. 그치? 그치? 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가운데로 집중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x바의 분포겠지? 그치?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x바의 분포는 모집단보다 평균 가까이에 밀집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게 가운데로 더 몰리겠지. 당연한 얘기고. 네 번째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에 보다 가까워진다. 왜 틀렸을까?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그냥 같은 거지 원래가. x바 자체 예를 들어 x바는 그럼 맞아 이거는 x바는. 근데 x바의 평균은 2x바잖아 2x. 이건 모평균하고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거지.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다. 그런 얘기니까 이건 틀린 거지. 용어상으로 틀린 거지. 자,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2인. 여기 4라고 써놓은 거 헷갈리면 안 돼. 2지, 그지? 2의 제곱.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보고 추출했다. 그렇다면 x바의 분포는 평균이 10인데 크기가 n인 거를 보고 추출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2니까 이거의 제곱. 여기에 따르겠지, 이거. x바의 분포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따르게 돼 있는데. 근데 뭐라고 되냐면 확률 변수 x바가 90 이상, 9 이상 11이야. 이 확률이 항상 부등호 방향을 잘 봐야지. 0.95 이상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n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가만히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0.95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림을 미리 한번 그려보자. 어차피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원래가 이거 가운데로 몰려있는 확률이지. 평균이 10이니까 9부터 11까지라는 얘기는 평균 주변으로 좌우 대칭되게 잡은 거지. 그러면 원래 95%가 되는 시점이 어디가 되느냐면 좌우에서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화 시켰다고 치면 좌우 어디를 잡았을 때 0.95가 돼 확률이. 1.96. 여기 보면 절대값짓이 1.56 이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6, 여기가 1.56.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거나 같으니까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이. 이 면적이 0.95라고 나와 있지, 그죠? 0.95라고 나와 있어. 그렇다면 이 확률은 0.95가 아니고 0.95 이상이라고 돼 있지. 0.95 이상. 그러면 뭔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이해를 해보면 뭐 왼쪽 오른쪽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오른쪽만 생각하면 돼. 11을 표준화 시켰을 때 11을 갖다가 표준화 시키면 제값이 얼마가 되는데? 시그마 분의 루트 n분의 2 이거 분의 여기 지금 11 11이 x바가 되는 거고 평균은 10이었지. 이거를 11이라는 숫자를 표준화 시키려면 시그마 분의 x바 11 마이너스 평균은 10이잖아 이게. 그죠? 이걸 표준화 시켰을 때 제값이 건데 이 제값이 어디에 놓여야 되겠어? 이게 확률이 0.95보다 커지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되지. 그럼 이 제값이 어디가 돼야 돼? 1.56보다 오른쪽에 놓이면 되겠지. 1.56 이상이면 되겠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표준화 시켰을 때 제값인데 이게 1.96 이상이면 된다 그런 얘기지. 이해를 해보면. 알겠죠? 정균포랑 똑같아요. 정균포. 그렇다면 이게 대각선곱해서 대각선곱할 필요 없이 정리해보면
얘는 1이니까. 루트 n. 분모 있는 2를 이쪽에다 곱해주면 1.56. 3.92 돼야 한대. 3.92. 대적봤을 때, 그죠? 이해되지, 이거? 번호도 정리해보면. 그렇다면 n은 양변을 제곱하면 3.92의 제곱. 이건 뭐 정확한 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월 4제곱 했을 때가 16이잖아. 그지? 그럼 16은 못 미칠 거고 뭐 대충 느낌상 15는 넘을 것 같지? 3.9보다도 큰데. 근데 정확히 구해봐야 돼, 원래는. 3.92, 3.92 정확히 구해봐야 돼, 이렇게. 얼마 되나? 15점 올리면 될 것 같지? 찍어보면. 해봐. 2는 4 이렇게 해봐. 2는 4. 2, 90, 한 개 올라가고 7 이렇게 해서. 해보면 15점 올리면 될 것 같네, 느낌상. 이렇게, 그지? 그러면 16이지, 16. 최소값이. 16. 얘는 자연수가 돼야지, 개수니까. 16이지, 16. 알겠지? 의미를 이해해서 풀어야지.